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7월 22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간 경마로 시행되는 이제 부산 교차가 포진을 하고 있고요. 금주에는 이제 큰 굵직굵직한 대상 경주가 2개나 실시되고 있어요. 붙였습니다. 그것도 SBS배 대상 경주와 부산광역시장배. 부산광역시장배는 앞으로의 이제 그랑프리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큰 경주입니다. 실제적으로 대상 경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큰 경주가 부산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월요일 날, 금주 월요일부터 터프인 같은 마필들은 다 내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 부산광역시장배는 거의 총력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의 내노란 마필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우승을 할지 저희들 역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대상 경주가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제 분석할 게 많으니까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아주 짧고 명료하게 분석을 해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주 일요 경마의 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석범이요. 예, 오늘 이제 대상 경주가 2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마 팬들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경주들은 또 굉장히 또 단촐한 편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쉽게 보여지는 경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단촐한 편성이긴 하지만 쉽게 안 줄 것 같아요. 뭐 저배당이든 거기서 또 배당이 나오든 쉽게 주는 경주는 아니라는 게 웬만큼 인기마권에서도 약간씩의 불안감은 있고 복병권에서도 긴가민가한 말들이 지금 몇도 안 되지만 같이 출전하는 경주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만만치 않은 1호 경마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게 좀 배당이 좀 나오는 흐름으로 갈 소지도 충분히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요.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대승을 기원하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뚜렷한 충마 선정이 어려운 난타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경주죠. 신동훈 의원. 예, 저는 뭐 승군전이지만 그리고 이제 공백을 좀 가지고 나오는데 바로 이 7헤비치. 자, 얘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김혜성 기수로 교체하자마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기대대로 좀 입상이 됐었던 그런 말이고, 우선 공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1400과 1300, 자, 중거리 경험을 했어요. 물론 성적은 안 나왔죠. 하지만 저는 마필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좀 휴식을 가진 게 오히려 좀 좋다라고 또 보는 부분이고, 자, 소속적 이 정원기 조교부가 상당히 또 비를 맞으면서도 열심히 만들어 놓은 말이기 때문에 7헤비치 연투 기대하겠습니다. 예, 손석범이요. 예, 저는 4번 새벽 하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팔릴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의 경주가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외로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이 4번 새벽 하늘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파천비상이라든가 6번 가람 이런 말들은 이제 주목받는 기수들이 타고 있어요. 하지만 새벽 하늘 같은 경우는 뭐 김정준 기수가 기승하지만 스피드면에서는 밀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말이 1호 경주 이 체중이 발표되면 좀 체중이 빠졌으면 하네요. 정상 체중보다 조금 올라가 있고 체중이 빠지면 자, 그 스피드도 더 살려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교 강도도 올리는 거 봤을 때는 좀 체중이 빠졌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4번 새벽 하늘 같은 경우가 부진마 편성에서 이변을 좀 줄 수 있는 첫 번째 복병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편성은 당연히 이제 부산광역시장배 때문에 서울의 인기 기수들이 이제 많이 내려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SBS를 겨냥하고 있는 기수들이 또 서울에 남아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문세윤과 최보면이가 이제 거의 독탕 시리즈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번 자금성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필은 바닥을 쓸고 다니는 그 쓰레받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편성이 사실상 종반 뚝심이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편성은 아닙니다. 자, 그나마 이제 5번 빅트리스가 서승훈이가 타고 있는데 저는 이번 이 자금성이라는 마필이 기복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 이 마필 자체가 지난번 경주시죠. 항순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5월 27일 날 말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또 항순도가 탔었는데 조정을 거쳤고 그러면
직직점 보여준 말걸음을 이번 경주시 보여준다면 입상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저는 그래서 2번 자금성, 이번 경주시 배당이 얼마이든 간에 당일 저는 이 2번 자금성을 대가리 놓고 승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자금성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석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손석범이요. 예, 안쪽 게이트 마필이 좀 더 주목을 받는 경주가 될 것 같고, 저는 신마 중에서 여러 두가 좀 출전을 하는데 이 8번 상승 올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승 올리기 02초 9의 주행 검사를 받아서 다른 말들보다는 기록이 조금은 빠른데 그렇게 뭐 강력하게 팔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행 검사가 불량주로에서의 주행 검사도 기록은 좀 빠르게 나오는 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들이 인지를 하고서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주행 검사 시에 뛰는 모습이나 발주 능력 이런 걸로 봤을 땐 저는 가장 좋은 느낌을 받은 말이었고요. 그리고 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인기 순위에 좀 영향을 미치라 보여지는데, 당장 써먹기에는 저는 다른 말들보다 이 8번 상승 올리기 바로 데뷔전부터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신동훈이요. 예, 저도 이제 신마 중에서 바로 옆에 있는 7 칩인 버디입니다. 뭐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인기는 모으겠는데, 자, 엘리트 스쿼드론이라는 시술만은 상당히 좀 생소한 부분이 있죠. 얘 자체가 오피서의 자마로서 상당히 성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많이 뛰는 것보다는 종마로 가는 게 마주 입장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거의 50배 정도까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목의 쪽도 보면은 외조부면은 좋겠습니다만 외중조부, 자 3대 노던 댄서가 또 목의 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혈통 조합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말입니다. 자, 물론 5조 우창구 마방이라는 거는 조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남기태 마주의 마필이죠. 또 한국 경마를 대표하는 그런 마주의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대로 최선 다한 승부 7 칩인 버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동여처럼 봤을 때 지금 신마가 이두가 괜찮은 마필이 있네요. 지금 두 위원들이 얘기했던 마필들이 뭐 이 편성에서 안 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고, 그러면 저는 현군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문학스타입니다. 대가리 팔릴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 경주 때 굉장히 잘 쪘습니다. 이동구이가 나와가지고 2번 게이트에서 초반 강공을 때리면서 선행을 나섰었는데, 이동구이가 못한 게 아니라 뭐 당일날 배당판에 승부가 없다고 했던 우람이가 야 뭐 승부가 없는 게 아니지, 이건 뭐 승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6.25 사면을 터트릴 기세로 치고 나와가지고 외곽에서 너 죽어라 하니까 최선의 질주를 보이고도 파시주니어한테도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문학스타 잘 탔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문학스타는 이 편성에서는 뭐 총력전을 펼칠 기세로 조인건 안장이니까 이건 뭐 오겠죠. 그러니까 이번 문학스타는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서 이 신마들의 마필들을 겨냥하는, 의외로 뭐 쉽게 끝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저희 이렇게 보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3경주입니다. 토요경마에서도 오전장에서 손석범 의원이 UCC 메인 승부처럼 하더니만 오늘 일요경마에서도 이번 1호제 3경주를 손석범 의원이 UCC 승부처럼 멋지게 붙어본다고 합니다. 예,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좀 불안한 인기만 한도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메인 승부를 가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최외곽에는 10이 즐거운 날에, 자, 장추열 기수 우선 장기 휴양을 마치고의 직전 경주는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체중 자체가 많이 불어나온 부분이 있고, 사실상 휴양마한테 강승부를 기대를 하는 것도 무리고 그러려니 해야 돼요. 이 한국 경마 병폐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 센 말도 없고요. 얘가 과거에 뛰었던 편성을 한번 보십시오. 집념, 연승특구, 웰빙킹, 그랜드하트, 나름대로 국산 육군에 머무르지 않고 다 지금 승군을 하고 해 있는 그런 애들하고 해서 좋은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12 즐거운 날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 굉장히 어려운 경주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마필들 일색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기복이 좀 심하긴 한데 저는 이 11번 야오프레즈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마주의 마필인데 이태식 마주의 마필들이 전부 다 이제 각 마방으로 분산이 되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성 자체도 사실상 2번 황금 배지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 수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12번 야오프레즈도 충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1번 야오프레즈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3경주 제가 뭐 토요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이군 경주들, 단거리 경주들 제가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야간 경마 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단거리 경주의 적중도 저는 뭐 확실히 좀 좋고요. 자, 이번 제 3경주는 뚜렷한 강자도 없어요. 뭐 기록 좋은 말이 뭐 팔릴 수도 있는 편성이긴 한데, 자, 이거는 임자 없는 경주에서 저는 하나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도전하는 입장의 마필이지만 저는 이게 여기서는 뭐 가장 많은 경주력 변화를 보일 말이라 확신을 하고 있는 레이스니까 그 마필 하나만 갖고 공략을 해도 저는 배당이 나오는 경주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경주는 뭐 편성상의 인기마가 팔리는 거지 능력마가 팔리는 경주가 아니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그 숨은 능력마를 갖고서 자, 이번 3경주를 한번 붙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숨어있는 능력마 그놈이 바로 실질적인 능력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경주에서 한번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 역시도 따다따다다 붙어 있어요.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동훈이요. 예, 저는 이 안쪽에 있는 이 거창하게를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승분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부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상대도 강했고 약편성을 만나기를 기다려왔고요. 직전에 의외로 박상우가 타고서도 중반에 올라오는 자 추임력을 선보여줬습니다. 자, 김영진 기수가 지난주에 참 오랜 공백 이후에 마필들의 기승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전혀 성적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좀 부진함이 있었고요. 서울 경마에서 정말 김영진 기수의 존재는 저는 큰 기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부상이 잦는 게 문제인데 거창하게 강력한 추임력 이끌어낼 수 있는 김영진 기수의 최선을 기대를 하면서 이 거창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외곽의 11번 캐나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공백이 있고요. 자, 다리 질병으로 좀 쉬다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교 상태가 좋을 리는 없죠. 하지만 마필 능력으로는 캐나코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경주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 이제 장추열 기수가 자, 인기마로 팔리는 가운데서 자, 아주 레이스를 제대로 못 풀었어요. 근데 이거는 빼먹은 것도 아니고 의도된 것도 아니었어요. 말 자체가 원래 말들이 이제 겁이 많고 소리에 민감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캐나코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쪽 게이트에서 선두권에 분명 자리를 잡았지만 당시에 이제 외곽에서 밀고 나왔었던 마필에게 놀랬죠. 캐나코가 미리 뭐 말이 나오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기수도 거기서 제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그렇게 놀래면서 뒤로 밀려났는데도 걸음이 올라온다는 거. 캐나코의 전력은 굉장히 좀 안정감을 찾은 상태라 저는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질병이 생기면서 공백은 생겼지만 전력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캐나코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서는 더 유리함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 9번 퍼펙트 캡틴에 대해서 옛날에 말씀을 드렸을 때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 마필의 능력이 한계를 보이니까 차후에는 좀 선입이나 추입으로 기승을 해봤으면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서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금강경시 다시 또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금강 두 번의 경주를 치르자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 이 3번 여왕등극이라든지 2번 거창하기라든지 또 여기에 10번 메이드 캠프와 같은 빠른 마필들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 끼어든다고 할 것 같으면 9번 퍼펙트 캡틴이 안 되겠지만 차분하게 한 중위권 정도를 따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막판 역전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9번 퍼펙트 캡틴을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일요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신마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신마들로만 짜여지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모든 마필들이 이제 신마들이 나오는데 저는 외곽이 11번 카이제린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행검사의 선두력도 좋고요. 뭐 여기 뭐 좋은 주행검사를 받은 말들이 뭐 여러 있는데 자, 그 중에서 11번 카이제린을 가장 좀 좋게 보고 게이트가 외곽이긴 하지만 뭐 이거는 뭐 자기가 승부를 하겠다 마필 능력이 된다 하면은 뭐 레이스를 주도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따라가도 되고 무엇보다 이 기수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조성공 기수가 신마 승부 입상률이 굉장히 좋은 기수인데 근래 들어서는 굉장히 성적이 좀 좋지가 못해요. 자, 그러한 부분도 자, 이번 경주에서 신마 싸움이라면은 조성공 기수의 승부 카드 저는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자, 매니피의 자마로서 11번 카이제린 바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 구 스팅레이 제가 이 마필들의 신마들의 면모를 다 살폈는데 스팅레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많이 뜰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전 신마들이 뭐 조교하는 모습은 다 채찍 패고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스피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채찍발에 좀 잘 받는 마필이 또 구보 스팅레이였고 주행검사 당시 때 뭐 압도적인 스피드라든가 뭐 기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모계 쪽 이 스트레이트 캐시 과거 36조 김양선 마방 시절에 잘 뛰던 말입니다. 정호혁 기수가 탔기도 했고 그 스팅레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스팅레이가 1억 원짜리 말이네요. 1억 원짜리 말이고 이 마필값이 비싼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뭐 한 칸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같아요. 저는 이 11번 카이제린이라는 마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얘기했어요? 네. 뭐 들었어 나 여태까지 카이제린하고 스팅레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을 얘기해야 되겠네. 저는 그러면 이 10번 라이징 마스터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조교사가 아니라 이분은 신우철 마주예요. 마주인데 이 라이징이라는 마필 이름이 들어가는 마필들 고가의 마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그 조금 잘 뛰는 마필들이 많이 그 이 신우철 마주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제가 뛰는 걸 봤을 때는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카이제린하고 비슷하게 이번에는 압도적인 선행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제법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유일하게 포인마로 출전을 하고 있는 이 10번 라이징 마스터의 뭔가 변화된 발걸음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10번 라이징 마스터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호 5경주도 오늘은 두 위원들이 일찍 승부를 하는데 이번 1호 5경주는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래 가장 많이 터졌던 경주들이 이제 국내산 육군 1700, 1800 이런 경주들인데 이번 경주도 그 공식에 좀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 변화 자체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4번 롱런 오페라를 우선적으로 좀 보고 싶네요. 자, 서승훈 기수가 오자마자 좀 괜찮은 말들을 좀 타고 있어요.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롱런 오페라는 순발력이 있는 말이지만 이 선행을 못 가다 보니까 경주력을 좀 더 못 살리는. 왜냐면 이제 부진마들은 선행을 가고 못 가고 해서 차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롱런 오페라는 이번 경주가 이제 안쪽 게이트에서 초반에 기습적인 선행 승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는 왔고 일단은 나가면은 압박이 어렵거든요. 부진마 경주는. 자, 그래서 4번 롱런 오페라는 최근 경주력이나 전개상의 이점도 가져볼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9번 안성 파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홍대우 조교사가 안성이 고향입니다. 저도 안성이 고향이고요. 이 안성 출신의 전문가들이 또 있죠. 또 이 코리아레이스 사장님인 신종관 사장도 안성 출신이고 또 최은 위원도 또 안성 출신이에요. 안성 출신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안성 출신이라 그러는지 안성 시리즈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9번 안성 파티라는 마필이 아직까지는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 편성에서 과연 초반 선행력이 빠른 마필이 있느냐? 없습니다.
초반 선행력이 빠른 마필도 없고 종말 뚝심이 그렇다고 현격하게 우수한 마필도 없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부진마 편성 내지는 기복마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여기서 때리고 나갔을 때 누가 선행을 갈 수 있는지 저는 이 9번 안성 파티가 기습 선행 능력도 좀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이 편성에서는 종말 뚝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이라도 좀 끌어낸다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9번 안성 파티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9번 안성 파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미승리마 경주죠. 자, 입상을 했었던 마필은 있지만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한 적은 없는 마필들 간의 격돌이고요. 걸음이 다 나온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몇 번 안 뛴 신마는 아직까지 걸음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배당이 좀 충분히 좀 기대만큼 좀 나와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제가 노리는 마필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고배당 마필이 터뜨리기 전에는 직전에는 분명히 다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평소와 했던 전개랑 아예 판이한 전개를 하고서 이번 레이스 출주를 하는 요주의 복병마가 있기 때문에 걔를 대가리로 놓고 현장에서 특별히 이변이 없다라면 강하게 자신 있게 한번 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 자, 이 중간 그룹이죠. 이 신동훈 의원이 한번 강하게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1호제 오경주 신동훈 의원의 UCC의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쭉 오다 보니까 1호 경마가 외관상으로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무진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교차도 무진장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상지 보고 만약에 인기권 전력으로 예상을 하면 거의 죽을 쓰지 않겠느냐. 저는 이 5경주까지 분석한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인데 자, 오늘은 또 손석번 의원이 부산교차 에서도 승부처를 빨리 가져갑니다. 자, 손석번 의원의 UCC의 메인 승부처 부산교차 2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엇비슷한 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능력 파악, 특히 현장에서 승부지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인데 저는 이 안쪽에 있는 1돼지의 빛 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기말이에요. 근데 상대 인기말보다는 더 능력이 저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직전에 조성근 기수가 타고 경주를 뭐 나름대로 열심히 탔다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사실 마필이 4코너 돌기 전에 힘이 벌써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차피 뭐 지구력이 아주 좋았던 말은 아니죠. 이번에 1번 게이트로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상대 선행성 말들은 다 승문전입니다. 자, 편안한 단독 선행 나서준다라면은 1돼지의 빛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서울의 기수들이 이제 보이죠. 이 3번 나온버디에 이제 서울의 기수가 기성을 하고 있는데 임금만 기수가 탔을 때 완시가 있었나? 아, 대교 조수니까 네, 대교사 그거 이게 있었지. 네. 성적 더 좋았죠. 그렇지. 어쨌든 그때 잘 탈 때잖아 대규가 아예 완식이가 꼬마로서는 각광을 받았죠. 임대규 밑에서 막 네, 빠따 그렇죠. 맞으면서 배웠다며. 대표적 말이 초강대국이었죠. 그렇지, 맞아. 초강대고 그런 말 잘 탔지. 그래, 나온보디가 인기권 전력인데 요 말에도 기성을 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팔릴 수 있는 마필 저는 13번 마스터 클래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탐라 강자도 조금은 이렇게 노려보고 싶은데 그 잠재력 측면에서 저는 13번이 마스터 클래스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서울이든 부산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끌어내는 마필들은 부러질 때까지 봐야 된다. 저는 이 말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부러져요. 옛날에는 한 2번 끌어내면 한 번에 부러지고 또 끌어내고 이렇게 조정을 항상 거쳤는데 숨고르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뛴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인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는 13번 마스터 클래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부산교차 2경주는 웬만큼의 배당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경주라 생각을 하고 제가 경주력 분석이 좀 된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부산 2경주에서는 좀 강도를 올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번 입상을 했던 말이 여기 6두예요. 6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경주, 그러니까 그 4경주를 제가 다 맞춰드린 경주였어요. 그 외에 못 들어온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도 제가 맞춰드린 경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웬만큼의 경주력 파악이 됐다 보고 거기서 승부가 됐던 마필, 또 안 됐던 마필, 더 될 수 있는 마필.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말보다 못 갔던 마필이 이제는 때릴 수 있는 경주가 된 거고, 여기에서 더불어서 같이 경주력을 이어갈 수 있는 마필까지의 승부를 한번 기대하는 경주니까, 자, 한 마리 관리마를 가지고서 자, 이번 부산교차 2경주 배당과 적중 다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바라 승부를 한번 해본다고 합니다. 자, 멋진 적중을 기대하면서 부산교차 이경주 선석번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편성 역시도 언뜻 보면은 뭐 이거 저배당 단통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의외로 또 혼전을 치달을 가능성도 있는 경주 같아요. 신동훈이요. 예, 우선 저배당 막건이 이제 대충 보이는데 좀 연대 막건이 아니냐, 자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저는 계속해서 좀 물을 먹었는데 안쪽에 있는 쿨딜, 자,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걸음은 있어요. 분명히 걸음은 있고, 직전에는 현장에서 거의 뭐 없는 거로 벌써 나왔어요. 뭐 팔리지도 않습니다. 막건 자체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박태종 기수가 그림같이 후미에 있다가 늑발을 하고 3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늑발을 하고 뭐 하고 할 게 없어요. 8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은 1번 쿨들이 가장 세다라고 보는 만큼 1쿨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솔직히 뭐가 대끼리 팔려야 되는 건지 가늠이 안 돼요. 뭐가 대끼리 팔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칠. 17. 아, 그래요? 순금마라고 해서 2마리가 좀 덜 팔리는? 저는 쿨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무한신조를 놓고 적중을 드렸는데, 무한신조가 세가지고 추천드린 게 아니에요. 대끼리가 부러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무한신조를 놓고 하니까 쿨딜의 경주력은 더 발전할 수 있다 보고 있고, 자, 여기에 최고 여신이 지난번 1700을 뛰는데 저는 기대 이상의 경주력을 좀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쏜 거냐? 저는 뭐 쏜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그동안 경주력을 저는 좀 아직은 아니다, 보여준 게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을 넘어서 경주력을 보여줬고, 그것도 뭐 레이스를 아예 뭐 주도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입권에서 거리를 극복해 가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선 경주력이라 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로 5번 최고 여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쌓아먹은 마필들이 있죠. 브레트 강자, 최고 여신, 이런 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쌓아먹었다는 표현을 쓰고, 불사이는 이제 걸음이 많이 늘어났다는 모습을 보여줬던 메이크업에 이런 건 늘어났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1번, 7번은 뭐 능력이 있었던 말이고, 조금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한 또 쌓아먹을 마필을 하나 골라 잡아야 되는데, 싸먹는 거 때리는 데는 누가 선수냐? 오경환이가 선수입니다. 이 8번 대청천이나 마필이 지난번에 최고유신과 같이 뛸 것 같아요. 어차피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선두권 모색은 2번 프로모니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풍독주하고 브렌트 강자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개를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놈이 8번 대청천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추임력도 한번 놀라운 추임력도 보여준 적이 있고, 또 선행력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는데, 예전에 보여줬던 그 추임력을 한 번 더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자, 이번 경주시 2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 그래서 8번 대청천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3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출전마가 굉장히 많은 편성인데, 자, 저는 1번 새로운 지평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새로운 지평은 아베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해오고 있고, 자, 원래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베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갖고 있고, 또 그런 기대치가 있는 말을 이제 지난 경주 못 끌고 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은 원게이트에서 진로도 막히고 말과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게 올라왔었던 부분이어서, 아베 기수가 이 말에 대한 능력도 알고 또 지난번에 자기의 페인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의 원게이트인 만큼 뭐 2번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경주라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우선 뭐 마필의 능력보다 이건 등짝도 좀 봐야 되는 경주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6 라피네, 조창욱이 데뷔전에서 인기 3인데 우승을 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고, 두 번째 또 들어왔다. 연타로 좋은 말이고,
직전에는 승군전이니까 뭐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전력 탐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가 뛰는 모습을 보면은 이 발스임 스피드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자 이번에 조경호 기수가 이 부산 기수들한테 말을 이렇게 타는 거다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6 라피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번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의 등짝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반대로 또 비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의 등짝이 좀 미세한데 의외로 저는 이번 경주시 이 비인기권 전력들의 마필들에게 주목을 해봐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역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경주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경주로서 의외로 중고배당이 될 수도 있는 경주고 실질적인 능력마가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신 배팅을 해서 중고배당 이상까지도 노려보고 싶은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곧바로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적은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총 7두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뭐 7마리로 경주가 짜여져 있는데 6 다이너스포트는 원래 이제 차주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난주 또 밀렸는데 빨간판 달았던 말이 어쨌든 경주 성립을 위해서 나온 것 같고 저는 1 에모리 퀸 물론 이 내장산이 이제 올축으로 이제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입이라면은 에모리 퀸이 뒤질 게 없거든요. 최근에 또 항상 좀 모자른 담은 있습니다만 출주주 수가 적은 편성을 만난 만큼 1 에모리 퀸이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1 에모리 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뚝심 싸움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자 저는 이번 깊은 탄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속 입상을 하면서 또 한번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죠. 연속이 이 승군전을 극복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능력마들도 한 번씩 부러지는 게 이런 경주들인데 깊은 탄력은 이거 7마리 출전하는 경주니까 자, 뚝심이 있는 말로서는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 또 지난번이 그전 악벽을 보이면서 제거를 받고 나와서 보여준 경주력보다도 못했어요. 지난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상의 경주력을 다시 좀 더 보여갈 수 있다. 지난번에 소폭 하강이 됐었던 경주니까. 자, 늘어난 거리고 뚝심에서 2번 깊은 탄력. 뭐 충분히 2차권 싸움 가능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5번 아라가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아라가야라는 마필이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추입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주행이 불량한 외곽 그 사연기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계속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재검시 모습이 계속 좋았던 마필로서 지난번 경주에서는 나름대로 외곽 주행을 하긴 했어서 거리 손해를 많이 봤는데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아라가야가 정상적인 즉 안정된 주행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교차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4경주는 국산 2군의 1200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혼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석번님. 예, 저는 안쪽에 알파 명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기대치를 갖는 경주고요. 자 여기 이제 외곽에 10번 베스트 스피드를 한번 좀 보는데 자 지금의 경주가 출전마가 많은 핸디캡 경주인데 원래 더 좋은 경주력을 갖고 있었던 말들이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라온 이글, 전승 무패 또 레드 아라온 이렇게 순발력이 있고 선임력을 갖고 있는 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한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말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베스트 스피드가 최근에 주춤했지만 충분히 스피드라든가 근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고 특히나 걸음은 다 나온 말인데 지난번 전개가 꼬이면서도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박근만 카드로 바꿔놨고 여기 뭐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경주거든요. 무작정 덤비는 경주가 될 거니까 10번 베스트 스피드란 마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1200이죠. 자, 국산 2군의 1200 그리고 핸디캡 경주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경주 편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경마 팬들이 원해도 이런 경주를 절대 하지 않죠.
1200 기념으로 쏠 수 있는 애는 4 이너프트 윈이에요. 그동안 이제 2착 승군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대도 강했고 마필도 예전 같은 뚝심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모를 남겼는데 8조에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상 주기로 계속 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 이너프트 윈은 1200 만남 기념으로 우승으로 한번 승군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에서 지난번에 이제 괴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이 6번 너키 챔피언이라는 마필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 근간에 뭐 했어? 이렇게 잘 뛰는데.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유광이 같아고도 이 정도로 날라 들어왔다는 것은 거의 뭐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중속부터 시작해서 종속까지 날라 들어오는 그림 자체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이 6번 럭키 챔피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바로 또 일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SBS의 대상 경주인데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기권 전력이지만 이 9 리얼 빅터 직전에 이제 인기 3위로 팔렸는데 제대로 안 팔렸죠. 자, 배당판 시작하는 순간 리얼 빅터는 아예 뭐 배당판에서 복병 취급도 못 받을 정도로 인기도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만큼 승부 의지가 결여돼 있었다라는 게 배당판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었던 마필이고 이번에 1900m 자 직전에도 1900m 뭐 상대만 마니 피큐가 나와 있지만 1900에서는 마니 피큐를 리얼 빅터가 한번 이길 겁니다. 1400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 리얼 빅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쪽에 4번 금화 챔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스포츠 경향배에서 같이 뛰었었던 레이스고 거기서 성적이 좋았던 건 금화 챔프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 조건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동일하게 58kg를 달고 뛰기 때문에 금화 챔프만 부담 중량이 올라가고 당시 인기 모았었던 뭐 마니피크나 리얼 빅터는 부담 중량이 오히려 빠져 있는 상태죠. 자, 이거는 부담 중량을 놓고 본다면은 다시 이 마니피크나 리얼 빅터 쪽에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지난번이 부담 중량이 가볍다고 추천드린 게 아니라 휴양 이후에 분명히 좋아져서 돌아온 말이고 경기력이 살아날 말이기 때문에 추천드렸고요. 그 전에도 가장 좋은 내용의 경기력을 보였던 말이 금화 챔프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도 57kg의 부담 중량을 달고 뛰었었는데 자, 신용철 기수가 기승을 해요. 자, 이 금화 챔프란 마필과 예전에 호흡도 맞춰봤고 또 14조에서 홀리몰리란 말 가지고 대상 경주도 우승시켜봤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금화 챔프의 신영철 기수가 기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 58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도 금화 챔프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 8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인데요. 오늘 SBS배 대상 경주는 좀 터질 수 있는 경주고요. 반대로 부산 강역시장배 다음 경주는 좀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이는 인기권 전력들에 대해서는 한 마리 정도만 가져가고요. 나머지 충막감이 마필은 보병권 전력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노렸다가 물을 먹었는데 이번에 대상 경주에서 그야말로 첫 우승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각오로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마필. 자, 그 보병권 전력을 축으로 세워서 중고배당 이상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요경마에 대한 UCC 메인 승부처를 다시 한번 공지의 말씀을 드리면 자, 손석번 위원이 3경주를 책임을 지고요. 신동훈 위원이 8경주를 책임을 지고요. 자, 신동훈 위원이 5경주를 책임지고요. 자, 강타가 8경주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5경주, 8경주 이 3개 경주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예,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할 차례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인기권 서울 말들이 좀 선전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선전해 줄 것 같고 여러 승식에 좀 응용을 해볼 수 있는 저는 이 10 스모킹건 자 직전에도 점핑 실주에서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고 거리가 2000m라면 스모킹건이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착 승부에 걸렸어도 3착에도 상관없어요. 일본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밥벌이를 해줄 전력이기 때문에 10 스모킹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번 경주 그냥 뭐 능력마끼리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다른 마필들이 지금 부담 중량을 같이 갖고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그랑프리를 지금 논하고 있는 말들이 자, 여기 기복을 보이는 말들하고 같이 부담 중량을 다는 경주라면은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저는 가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 문학이 터프인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좀 관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둘 다 가벼워진 부담 중량 속에 스마트 문학은 아직 어려서 더욱더 이제 괴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쪽으로 이게 더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9번 스마트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이제 터프인, 당대불패, 스마트 문학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신동훈 의원이 얘기했던 스모킹건 같은 마필들도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스마트 문학이 서울에서의 복병권 전력이라면 부산에서는 저 스모킹건도 괜찮게 보고 자, 이 문제는 이 7번 당대불패인데 금강경주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또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도 선입전개가 가능한 편성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문제는 선행을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벌어진다면 7번 당대불패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요게 이제 관건이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부중 자체가 상당히 매끄러운 부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7번 당대불패도 안 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7번 당대불패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도 상당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의외로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양극화 형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누가 먼저 할 차례죠? 요 고배당 이거 고배당 추천 경주지 참 고배당을 잡아라 경주구나 참 제가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일단 선행은 필두가 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 막무가내가 나갈 가능성이 있고 은근히 전개는 꼬일 가능성이 있어요. 시드니 주얼리가 전개가 좀 꼬일 수가 있겠죠. 그런 말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 뚝심 마필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봐요 이번 경주? 어려운 경주죠. 은근히 어렵지. 그러면 천하대승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편성에서 대가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 이게 어떻게 봐요 이거? 전 천하대승이 좀 더 낫다고 봐요. 이 낫다고 반다. 그 인기마지 이게. 예. 네. 무조건 팔리지. 그러니까 천하대승하고 시드니 주얼리가 뭐 인기마겠죠. 무조건 팔린다.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이제 부진을 했던 금덩이가 사이즈로는 대가리잖아 여기서. 사이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즈. 근데 근간에 공백도 있고 완전히 풀빵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마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덩이가 오히려 이제 짧은 거리에서 좀 부진했고 이번에 이제 충분히 이제 자기 페이스 조절 능력이 들어가면은 가능한 마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금덩이가 이번에. 덜 팔리겠죠. 그래도 뭐 3, 4위 팔리죠. 그래도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가 보는 마필을 얘기해봐요. 그러면 한 마디씩 먼저 신동훈 의원이 얘기해봐요. 글쎄 저는 이번에 레이스 전개가 정말 꼬이고 뭐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면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말이에요. 1번 블루밴드 마마 같은 경우가 안 될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조견을 좀 불성실하게 한 자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인데 현장 상태가 좋으면 이 블루밴드 마마 같은 애가 또 들어오면서 배당이 좀 터지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저는 4번 천하대승은 인기마 쪽에서 좋게 보는 말이고 여기서 좀 배당권으로 하나 좀 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6번 라운제나를 이번에 좀 봅니다. 지난 경주는 저는 맞춰 먹은 경주예요. 관악특급 놓고 이제 레어 커맨더를 맞춰 먹은 경주인데 당시 이제 V 트레인이 인기만데 레어 커맨더도 그만큼은 뛰었으니까 그런 판단하에 적중이 됐던 거였고 라운제나가 지난번 인기로 팔렸어요. 조교가 좋다가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동안 보여준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팔렸었던 말이지만 오히려 지난번 못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또 조용해요 라운제나가. 저는 이번 경주가 오히려 재밌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이 라운제나는 인권이가 탔고 이번엔 추열이거든요. 등짝에서도 부실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팔릴 수밖에 없지만 요런 말이 이번에
그러니까 한 박자 늦게 걸음이 나오는 식으로 저는 6번 라운제나가 분명 더 이번에는 한 발을 좀 써줄 수 있는 경주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나온제나가 좀 덜 팔리지. 예. 언제나 인기 3위 아닙니까? 이거 뭐 인기 한 어떻게- 4위 정도 되겠죠. V트레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기가 어떻게 나요? 4번, 10번. 4번, 10번, 12번. 12번도 인기 많아요? 예. 여기서 인기 많아요? 야, 그러면 뭐 그 다음이 뭐 금덩이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금덩이고 그 다음이 예. 야, 그러면 이게 12번은 그렇게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12번? 예, 조교를 이제 불성실한 조교 그것 때문에 이제 잡히긴 잡히는데 실 배당판에서는 좀 덜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나온제나에 대해서 나도 코리아 이게 좋게 봐요. 그러면 선행마들이 지금 다 안 팔리는 경우거든. 지금 이 막무가내 필도 뭐 이런 말들 안 팔리는데 그냥 뭐 이게 뭐 안 올라오면 끝이잖아. 사실 또 이런 경주가 말들이 능력마라 예, 다. 한 마리 정도는 올라올 것 예? 같아요. 인기나 중에. 어느 말? 그러니까 라운제나나 천하대송 중에 한 마리는 올라온다라고 저는. 아 나온제나나 천하대성? 천하대성. 난 천하대성은 난 그렇게 세게 안 보는데 왕년에 이만큼 안 뛴 놈 있어? 다 뛰었지 여기서. 근데 이번 근간의 행보 자체가 좋아서 그런데 필두가 갖다 꽂는 그림은 안 봐요. 제가 필두를 사실 직전에 노렸었는데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요즘 걸어가고 완전히 있잖아. 그 막판에 걸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선행을 가면 모르죠. 근데 아 선행을 가면 모르. 선행은 가잖아 여기서. 막무가내가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막무가내식으로 또 밀까봐. 예, 얘도 들어오면 들어오는 값다 해야 될 것 같아. 필두는. 워낙에 봤을 때는 워낙에 현장에서 지구력이 지금 부족하니까. 들어오면 그냥 똥발 맞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따라다니다가는 폐가망신할 것 같은데 이거. 직전에도 제가 노렸는데 현장에서도 없다고 또 해가지고 팔려요. 그렇게 타는데도 걸음이 안 나오는데도 나오면 팔려 은근히. 그러면은 여기서 천상 뭐 완전히 고배당을 노릴 수는 아니 그거를 노릴 수는 없고 난 6번 나온제나 보면 난 V트레인 볼 거야 그냥 12번 V트레인 저도 약해도 봐야죠. 안 팔리면 조심. 나온제나하고 V트레인이 몇 배나 올래나? 한 30배 나오겠죠. 30배 나오죠. V밴드 마마까지 하면 배당은 짭짤할 것 밴드 같아 3차 가면은 150배 3복선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낫지 뭐 여기서 천하대성 빼고 이 뭐야 이거 시즌 주얼을 빼면은 나온 V트레인 가져가야지 뭐 금덩이까지 다 뺀다 그러면 난 그렇게 볼래요. 그래서 1번 프로밴드마마 6번 나온제나 12번 V트레인 이 세 마리만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산교차 6경주인데 국산 10 경주입니다. 요즘 많이 터지죠. 겁나게 터집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누가 먼저 할 차례죠? 제가 이 경주는 참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난번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5번 위닝 퍼펙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조성권 기수가 다시 기술을 하네요. 저는 지난번도 위닝 퍼펙트를 노렸어요. 이 시대 강자가 들어왔었는데 이 시대 강자가 그보다 빠른 전개를 했었던 경주죠. 위닝 퍼펙트보다 뭐 앞에서 뛰더라고요. 이 위닝 퍼펙트는 이제 편성을 좀 잘 못 만나고 부담량이 높아서 능력을 못 발휘했단 말이고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민장기 조교사가 부담량이 항상 높아서 억울하다. 자 조성군의 57.5km 저는 뭐 최선의 승부를 기대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난번에 바람이 해오리가 불었는데 못 온 놈이 4번 카오산입니다. 이거 간다고 해오리가 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연대마방의 마필들이 들어오면서 복승식이 250배가 터졌던 경주예요. 이런 경주는 내가 처음 봤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이 아베하고 후지가 그 야리줄했나 둘이도 야리줄했나 막 가자고. 어쨌든 그렇게 터졌는데 4번인 카오산이라 말은 마필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다들 들리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4번 카오산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이 저배당 막군에 강력한 연대가 걸려있는 자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연대라는 것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연대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조건 다 연대를 체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배당을 자르기 위해서 연대 막권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팔린다라고 생각하는 연대 막권 확실히 잘라내고 독고다이 승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충마, 그리고 최근에 한 번도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전에 달라진 전개로서 뭔가 좀 터지기 전에 전초전을 보여줬던 복병마까지 해서 중배당 이상 충분히 나가줄 수 있는 경주 UCC 메인 승부 꼭 적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팀의 이제 마지막 부산교차 6경주 신동훈의 UCC 메인 승부처, 자,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해 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팀의 이제 부산교차 UCC 메인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 손석번 위원이 2경주를 책임지고요. 자, 강타가 3경주를 책임지고요. 자, 끝으로 후반부에 자, 부산교차 6경주를 신동훈 위원이 책임을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까지 왔네요. 자, 일요제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력차가 미세한 마지막 경주이긴 합니다만 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석번이요. 저는 이번에 5번 댄징셀리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빠른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을 하고 있는데, 댄징셀리는 지난번 현장에서 기수가 바뀌었었던 말입니다. 서도수 기수로. 뭐 당연히 승부가 되는 카드가 아니었죠. 추진도 약했고요. 자, 다시 이제 원정일 기수가 기승을 했고, 좀 더 강한 추진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경주도 마찬가지였고, 충분히 더 기록 단축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던 말이었고요. 특히나 이번 경주가 이제 선두권이 빠른 경주인데, 선두권이 조금만 밋밋해진다면 가장 유리해질 수 있는 말은 5번 댄징셀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초반 경주 해설을 드릴 때 어젠가요? 이 존재감이 분명히 있는 기수다라고 이 김영진 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11 노던 스마트인데 54조에서 얘 말고도 왕표라는 말도 또 초반장에 탑니다. 김영진 기수가. 어쨌든 54조에서 지금 전폭적으로 뭐 좋은 말려는 아닙니다만은 자, 기승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선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물론 안쪽에 빠른 말들도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11 노던 스마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벽 날개가 대가리를 팔리는지, 대가리 팔리겠죠? 안 팔리나? 팔리겠지 뭐. 어떤 모양새로도 팔리겠지. 새벽 날개가 들어오면 저는 그냥 껌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안 볼 거예요. 새벽 날개. 느낌상 이 편성은 절대 인기바가 오는 편성이 아니라는 느낌이 필이 팍 오네. 왠지 모르게 칸초대수에 피코바웃이 들어왔을 때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런 마필들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날개를 가감하게 빼내는 그런 편성으로서 저는 이 3번 함성질주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민이가 이제 올 때가 됐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은 게, 허접 기수들이 이제 다 왔어. 이혜리까지 해서 이제 다 왔어. 그야말로. 근데 못 왔지, 윤영민이. 네. 한 번도 못 온 것 같은데?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지? 칸초 댄스로 왔잖아, 떡봉이, 지난번에. 이게 요게 완전히 함성질주가 딱 올 것 같아. 느낌이 좋아. 3번이 함성질주. 이게 안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편성에서는 될 수 있다. 3번 함성질주를 말씀을 드리고, 함성질주가 들어왔을 때는 제목대로 함성이 나왔습니다. 고배당의 함성. 그러니까 요 놈을 놓고는 고배당을 때리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시간이 2시 반입니다. 새벽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잘 조합을 해서, 우리 이런 경우는 어렵네요. 생각보다. 소문난 잔치가 의외로 쉽고 말 없는 경주가 의외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멋진 고배당으로 휴가비 챙기셔가지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주 경마가 여러분들의 행운이 깃드는 경마가 되시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